제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룬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직자로서 보기에는 이 사건은 전혀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 30년 지난 외교 문서들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버마를 전혀 방문 대상국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로 버마를 추가하게 되어서 모두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그 당시 국정자문위원이었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 또 2명의 전직 대법관, 이 3명의 국정자문위원들이 5월 25일부터 버마를 방문한다고 공문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외무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어 있었던 스리랑카와 인도를 가는 길에 버마를 한번 그냥 구경 삼아 가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후에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있다 보니까 이 방문 목적이 이분들의 버마 방문하고 관련이 있다. 결국은 정치적인 제도. 정치적인 제도라는 건 버마의 내윈식 당의장 정치죠. 내윈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다가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당의장으로 표면상 후퇴를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임제를 공표를 해왔고 꼭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 사건 직후부터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10월 14일이죠. 사건은 10월 9일이었고 10월 14일 날 버마 외무장관이 한국에 조문사절로 왔었습니다. 한국과 버마 양측 경호가 그 건물을 점검을 했었다. 물론 3일 전에도 했었고, 그런데 발견을 못한 것인데 왜 버마 측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떠난 날 저녁에 다시 이 버마 외상이 일본 동경에서 아베 신타로 외상 주최 만찬에 참석을 했어요. 그 만찬은 우리가 이제 일본 아베 외상한테 특별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버마 외상을 위해서 좀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건을 빨리 내두치도록 좀 촉구를 해달라. 그래서 아베 외상이 만나서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버마 외상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 측이 왜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공익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 경호실 같은 데에서는 일종의 국가 권력기관화 되다 보니까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권력화된 기관이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구성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 군부 독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거기에 대한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폭력적으로 억압을 했고 그 후유증도 있는 거고, 그걸 정권을 내놨을 때 어떻게 감당이 될지,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가 결국은 버마식 내윈식 당의장 정치를 연구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동맹이다. 동맹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라면 과연 일본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을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교에 있어서 가까운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좀 더 멀리 보면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는 굉장히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